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순현재 가치하고 내부 수익률법을 비교해 볼게요. 뭐, 이전에도 중요한 내용이었지만요, 얘도 참 중요해요. 특히나 얘는요, 요 객관식 관련해가지고 이제 말 문제로 참 잘 나와요. 자, 보죠. 일단, 좋은 자본 예산이 갖춰야 될 조건이에요. 우리가 이제 제목 관련은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어떤 가치를 평가한다.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의 발생 시점에 따라서 그 돈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제목을 위해 가장 큰 대원칙, 기업 가치를 극대화해야 된다. 이런 이제 관점에서 자본 예산을 해야지 우리가 좋은 자본 예산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순현재 가치하고 내부 수익률법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거냐라는 거예요. 결론은 일단 내부 수익률법이 좋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MV가 IRR보다 우수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왜 우수한지 그럼 보자. 첫 번째, 독립적인 투자안을 볼게요. 독립적인 투자안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어떤 하나를 가지고 할래 말래예요. 결과적으로 독립적인 투자하는 경우는요, MVV 방법으로 우리가 의사결정하나 IRR 방법으로 의사결정하나 그 결과는 같아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 3-2번 같은 그림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면은 이 3-2번 그래프가 어떻게 도출됐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에요. 자, 볼까요? 자, MVV는 이런 거죠. 마이너스 I0 캐시플로우 1. 만기가 1년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MVV예요. 자, IRR은 어떤 거냐? MVV를 0으로 놓은 다음에 I0 플러스 캐시플로우 1 플러스 R이에요. 그럼 얘는 넓게 보면은 뭐 I0를 무시한다면, 그쵸? 뭐 Y는 1분의 X, 뭐 이런 형태로 지금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분수함수들은 그래프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 대신 이 분모가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x하고 y가 있으면 일사분면만 고민하면 되죠. 분모가 양수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는 이런 y는 x분의 1이라는 분수함수는 이렇게 생겼지만 우리가 이제 양수인 영역, x가 양수인 영역만 하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얘를 좀 더 우리가 확대한다면 자리가 좀 없어서 이걸 좀 지워가지고 확대한다면 얘가 확대한다면 이렇게 확대할 수 있겠죠. 보자. 확대하면 이게 x하고 y가 돼가지고 이렇게 확대하고 y는 1 플러스 x라고 했어요. 이거 심플하게 보면은 1 플러스 자본 비용 r분의 캐시플로우죠. 자, 그러면 요 값이 MVV가 돼요. 자, 그러면 R이 커지면, R이 막 커져요. 그러면 MVV 값은 떨어지겠죠. X가 뭐냐? 자본 비용이란 말이에요. 자본 비용. Y는 MVV. 그러니까 자본 비용하고 MVV는 이렇게 역의 관계가 존재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그러면 R이 굉장히 커지면 어느 순간 MVV가 0이 되겠죠. 자, 그럼 요거를 조금 더 다시 그리면 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x가 지금 우리가 자본 비용이라는 독립 변수고 y가 MVV예요. 그럼 여기 MVV가 0이 되는 요 자본 비용을 우리 뭐라고 부르죠? IRR이라고 부르죠. 이런 점도 생길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자본 비용이 너무 커지면 MVV 값이 음수가 되는 영역도 생길 거 아니에요. 이거를 수학적으로 나온 수식을 그래프화 시키니까 이런 수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본 비용과 MVV의 좌표평면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자본 비용이고 MVV이고 MVV는 마이너스 I0 캐시플로우 1 플러스 R이에요. 만약에 이 투자 금액들이 전부 다 현금 흐름이 정해져 있다면 유일하게 변동하는 변수는 분모에 있는 할인율 혹은 자본 비용이에요. 자본 비용이 올라가면 MVV가 떨어지고 자본 비용이 떨어지면 MVV가 오르고 즉 자본 비용하고 MVV는 역의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얘네가 그렇죠? 무슨 뭐 300분의 1 플러스 X처럼
분수 함수처럼 명예관계니까 이런 직선의 관계가 아니라 이런 곡선의 관계처럼 보이는 거죠. 그림을 그리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엄밀히 본다면 요때 NPV는 뭐예요? 자본 비용이 0일 때. 즉 보면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자본 비용이 0이라는 거는 올해 100원도 100원의 가치가 있고 내년에 100원도 올해랑 똑같은 가치를 있을 때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IRR이에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그래프적으로 이해한다면 NPV가 양수인 데는 어디예요? 요쪽이 NPV가 양수죠. 그 여기는 어디냐? IRR이 자본 비용보다 큰 데죠. 제가 말하는 요 파란색 신데가. 맞죠? 여기 있는 게 자본 비용이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가 IRR이니까. IRR이 여기 있는 자본 비용보다 크잖아요. 요 바닥에 있는 자본 비용보다. NPV가 여기는 양수고, 얘를 기준으로 왼쪽은 IRR이 자본 비용보다 커요. 그러면은 NPV가 양수면 투자한다고 했어요. IRR이 자본 비용보다 크면 투자한다고 했어요. 오른쪽에 있는 영역을 가볼게요. 좀 지워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영역은 NPV가 밑에 있어요. 음수야. 왜냐면 여기인데 0보다 작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자본 비용이 여기 K가 있다면 IRR이 자본 비용보다 작아요. NPV가 음수니까 기각을 해. IRR, 재투자 수익, 그러니까 IRR은 그냥 연평균 투자 수익률. 연평균 투자 수익률이 자본 비용보다 작으니까 기각을 해. 아, 그렇구나. 이런 독립적인 투자인 경우에는 NPV하고 IRR이 이렇게 같구나. 아, 그렇구나. 그럼 만약에 상호 베타적인 투자 아니면 어떻게 되냐? 상호 베타적인 투자는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개만 일단은 고려하는 거예요. 뭐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그냥 둘 중에 하나로 심플하게 선택하자. 그러면 얘를 좌표평면에 나타나면은 여기처럼 그림 3-3처럼 그려볼 수 있어요. 자, 그래? 그럼 우리가 용어로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NPV하고 두 A 투자안과 B 투자안이 겹치는 부분이 존재해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피셔 수익률. 기억나시나 이거? 우리가 뭐라 부르죠? 피셔 방정식이에요. 그 피셔예요, 그 피셔. 얘 피셔랑 아마 같은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두 개가 겹쳐지는 데를 우리가 피셔 수익률이라고 하자. 그럼 요게 두 가지 A 투자안과 B 투자안이 겹치는 곳에서는요. A 투자안의 NPV나 B 투자안의 NPV나 서로 같죠? 자, 이런 상태. 하여튼 두 개의 어떤 상호 베타적인 투자안에서 두 개의 NPV하고 자본비용의 관계식 그 곡선이 겹쳐지는 데를 우리가 피셔 수익률이라고 해요. 교차점을. 자, 그럼 볼까요? 피셔 수익률을 중심으로 왼쪽을 볼게요. 왼쪽을 보면은 요 B가 A보다 NPV가 크죠? 이만큼 크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B를 투자해야 돼. NPV를 중심으로. 자, 근데 IRR은 보니까 IRR은 누가 커요? 둘 다 A하고 B하고 비교하면 IRR은 A가 더 오른쪽에 있잖아요. A가 커. 그러면은 우리가 IRR 기준으로는 A를 투자해야 돼. 여기서도 A를 투자해야 돼. IRR 기준. NPV 기준으로는 B를 투자해야 돼. 서로 다르네. 그럼 피셔 수익률 오른쪽에 있는 애를 볼게요. 오른쪽에 있을 때는 IRR 기준은요. A가 B보다 크니까 IRR 기준은 A를 투자해요. NPV 기준으로. NPV 기준도 보니까 잘 보니까 요 녹색 자리가 보라색보다 위에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NPV 기준도 A가 더 커. 그러니까 피셔 수익률 오른쪽에 있을 경우에는 NPV로 우리가 의사결정하나 IRR로 의사결정하나 그 결과가 같아요. 근데 피셔 수익률 왼쪽에 있을 경우에는요. 서로 상호 이렇게 교차하는 이러한 상호 배타적인 투자하는 경우에 NPV하고 IRR의 의사결정이 불일치해요.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NPV는 절대적으로 기업 가치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알려줬잖아요. IRR은요. 1원에 대해서 증가하는 걸 알려줬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건 절대적으로 기업 가치가 얼마나 더 증가하는지, 즉 기업 가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어떤 게 더 진짜로 맞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게 더 맞아? NPV가 더 맞네. 그러니까 NPV를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IRR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그럼 퀘스천 하나. 그러면 상호 베타적일 때는 상호 베타적이면 항상
MV하고 IRR의 의사결정이 다른가? 이럴 수 있죠.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가 자본비용 MV예요. 여기가 A 투자야. 그 다음에 여기가 B 투자야. 그러면은 자, 요 점이 MV가 0이 되는 할인율이잖아요. 얘는 IRR A예요. 얘는 IRR B예요. 자본비용이 여기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A하고 B 중에 IRR 기준으로는 뭘 선택해야 돼요? A가 크니까. 자본비용이 여기 있어. 근데 A가 B보다, 여기는 B의 MVB, B. 여기는 MVA죠. 그럼 A가 B보다 MVB도 크네? MVB도 A야. 뭐야? 상호 베타적이라도 두 개의 의사결정이 일치하네. IRR 기준으로도 A를 선택하고 MVB를 기준으로 A를 선택하고. 야, 그러면 이 우리가 그림 3-3하고 제가 지금 이쪽에 옆에 그린 그림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제가 그린 그림은 피셔 수익률이 없죠. 아, 그렇구나. 상호 베타적인 투자한일지라도 이 피셔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으면 MVB나 IRR이랑 상관없구나. 근데 피셔 수익률이 존재하면 MVB하고 IRR이 달라지구나. 자, 그럼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알았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셔야 될 건요, 그림 3-3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피셔 수익률이 있을 경우에는 MVB하고 IRR이 다르다. 자, 만약에 자본비용이 여기에 있다, K1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는 B 투자를 선택해야 된다. 만약에 자본비용이 여기 있다, K2. 그러니까 자본비용이 쉽게 말하면 피셔 수익률 왼쪽에 있으면 두 투자한 MVB하고 IRR로 의사결정한 투자안의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죠. 자본비용이 피셔 수익률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MVB하고 IRR하고 투자 의사결정이 일치한다. 이 그림은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말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말문제 풀 때는요, 방법이 없어요. 이 그림을 머릿속에 띄워놓고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배웠으니까 피셔 수익률이 존재할 때는 피셔 수익률이 자본비용보다 크다는 게 지금 자본비용이 왼쪽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피셔 수익률에 있으면 MVB하고 IRR의 의사결정이 다르구나. 자본비용이 피셔 수익률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쉽게 보면 다시 말하면 피셔 수익률이 자본비용보다 작으면, 그러면 MVB하고 IRR의 의사결정이 일치하는구나. 요런 이제 사실을 알았어요. 요 사실은 중요하니까. 자, MVB법하고 IRR법을 이제 비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전 시간에 앞에서 한번 했죠. 이제 MVB의 장점, IRR의 단점. 자,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같은 내용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는 게 아니라 빨리. 재투자 수익률 가정에 있어서 MVB법이 현실적이다. 왜냐면은 MVB는 재투자 수익률이 말 그대로 자본비용으로 재투자돼요. 그 얘기는 자본비용으로 재투자한다는 거는 재투자를 통해서 실질적인 가치의 증가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IRR로 우리가 투자를 했다라고 전제하는 거는 연평균 투자 수익률, 즉 IRR이 자본비용보다 크다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투자 수익률을 IRR로 잡으면 재투자로 인해서 가치 증가가 발생해요. 이런 거. 그래서 제가 IRR의 단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낙관적인 어떤 재투자 수익률에 대한 가정을 한다. 현실에서는 그러한 낙관적인 재투자 수익률이 발생하는 투자안이 지속적으로 생기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IRR이 조금 더 재투자 수익률 관점에서는 MVB법보다는 좀 여류에 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려는 거예요. 뭐냐면 뭘 보완하냐? 야, 그러면은 IRR법으로 우리가 어떤 투자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 MVB하고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방법이 없나? 그러면 IRR이랑 MVB랑 그 결과가 다른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 원인은요, 재투자 수익률이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IRR은 1원에 대한 거고 MVB는 절대적. 야, 그러면은 두 개를 같이 합치면 재투자 수익률을 일치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즉 뭐냐? 재투자 수익률을 IRR로 하지 말고 자본비용을 하면 되잖아. 그 방법이 수정 IRR법이에요. 그래서 요 밑에 수정 IRR법이다. 그래서 이거를 MIRR이라고 해요. 얘는
요 재투자 수익률을 자본 비용으로 가정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재투자 수익률을 자본 비용으로 가정하면 MPV법하고 요 IRR법이 MIRR법이 같은 경우가 나온다. 또 IRR하고 MPV의 다른 점이 그 두 번째가 뭐냐면요. 규모에 대한 차이예요. 그럼 규모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조정하는 방법은 엄밀히 하면 규모에 대한 차이를 완전히 조정하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면 재투자 수익률을 아무리 그죠? IRR이 아니라 내부 수익률로 하더라도 규모가 다르면 당연히 MPV하고 IRR의 어떤 그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MIRR이라는 것도 모든 게 동일한데 규모가 다르면 이게 그 MPV와 IRR이 달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규모가 다름에 오는 차이가 재투자 수익률이 다름에 오는 차이보다 훨씬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야, 우리 재투자, 규모가 달라가지고 서로 두 개를 일치시키는 거? 야, 이거는 진짜, 물론 뭐 찾아보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하고, 그래서 얘는 없다. 대신, 이 동시에 1번과 2번을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뭐냐? 야, 우리 아까 봤잖아. 독립적인 투자안하고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이 있었지? 독립적인 투자안에서는 IRR하고 MPV가 규모가 다르든 재투자 수익률을 다르게 하든 의사결정 결과가 일치했잖아. 그러니까 이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을 독립적인 투자안으로 바꿔주면 되겠네. 그 방법이 우리가 증분 IRR이에요. 즉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차이, 증분 현금 흐름이라고 할게요. A, B. 이걸 계산해서 이 증분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IRR을 계산하고 MPV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증분 IRR을 계산하면 결과적으로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이 상호 독립적인 투자안으로 바뀌어가지고 MPV의 의사결정이나 IRR의 의사결정이나 서로 같다라는 게 나와요. 뭐 이거는 지금 이제 요 말이 나와가지고 하는 건데 뒤에 가면 한번 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 두 번째, MPV법은 가치가산의 원칙이 적용된다. IRR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IRR을 합친다고 기업 가치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재무관리 측면에서는 MPV가 IRR보다 더 우세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MPV는 해가 하나가 나와요. 그죠? 절대 금액으로 얼마가 돈 벌었냐, 얼마 돈을 못 벌었냐 이렇게 나오는데 IRR은 해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해가 없거나 음수이거나 복수이거나 허수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걸 써야 될지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간에 따라 자본 비용이 다르면, 그죠? 우리가 지금 모든 기간의 자본 비용이 일정하다고 했어요. 자본 비용을 조금 넓게 해석하면 이자율이라고 볼게요. 이자율이 모든 기간에 일정한 거예요, 현실에서. 경기가 불황일 때는 이자가 좀 낮을 수 있고, 호황일 때는 올라갈 수도 있고, 금융위기가 심해지면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때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본예산이라는 건 장기성 자본예산이에요. 어떤 투자는 10년, 20년 돼요. 그럼 10년, 20년 동안 자본 비용이 계속 일정하냐? 아닐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보시면 0하고 1기, 2기, 3기예요. 그러니까 요때 캐시플로우 1이 생기고 캐시플로우 2, 캐시플로우 3가 생겨요. 여러분 잠깐 양해 말씀드리면 제가 집 거실에서 이걸 촬영해요. 그러니까 생활소음이 날 수 있어요. 집에 사람이 오거나 나가거나, 그래서 띠디딕 문소리 나거나요, 옆에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소리가 나거나 저기 싱크대에서 설거지가 하는 소리가 좀 나더라도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드려요. 이거는 진짜 제가 어디 스튜디오를 빌려가지고 촬영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집에서 그냥 조용히 웬만하면 사람도 없을 때 찍으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집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식구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생활 소음이 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양해 부탁드려요. 자, 어쨌거나 요래요. 근데 요게 만약에 요때가 할인율이 R1이야. 요때는 할인율이 R2고, 요때는 R3야. 그럼 MPV 계산할 때는요, 마이너스 I0, 캐시플로우 1이고 1 플러스 R1, 캐시플로우 2, 1 플러스 R2야. 캐시플로우 3, 1 플러스 제곱을 해야겠죠. R3에, 아이고, 3승. 그러면은 기간별로 이렇게 할인율이 다를지라도 각각의 현금 흐름을 서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면 MPV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논다면 요때 요 할인율이 10%고, 요때 할인율이 12%고, 요때 할인율이 15%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각각을
이걸 적용하면 돼요. 근데 내가 IRR을 계산해 보니까 IRR이 13%였어요. 야, 그러면 이거는 투자해야 돼, 말해야 돼요? 야, 첫 년도에 할인율하고 비교하면 IRR 높으니까 투자해야 될 것 같고, 둘째 년도에 자본 비용이랑 계산하면은 IRR 높으니까 투자해야 될 것 같은데, 셋째 년도에 자본 비용이랑 IRR 비교하면 자본 비용이 IRR보다 더 크기 때문에 투자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야, 누구랑 비교해야 되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본 비용 적용이 어렵다. 자, 그래서 MVP법은 또 기업 가치 극대화 목표에 부합한다. 이건 좀 반복되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반복된다는 게 앞에 그 IRR 같은 경우는 지금 효율성이잖아요. MVP는 효과성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효율성하고 효과성이라는 말을 좀 구분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효율성, 효과성. 효과성은요, 얼마나 결과에 합치하냐예요. 효율성은요, 투입 대비 산출이에요. 그러니까 투입 대비 산출. 그러니까 효과성은요, 결과가 좋아도 투입 대비 산출이 나쁘면, 아니, 효율성은 결과가 좋아도 투입 대비 산출이 안 좋으면 효율성이 없다라고 봐요. 효율성은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투입 대비 산출이 좋으면 효율성이 높다라고 봐요. 효과성은 좀 이게 슬프지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시험을 준비해요. 나 진짜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해가지고 아니면 하루에 막 20시간씩 공부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합격했어. 효과성이 좋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나야. 똑같이 나라는 친구, 너라는 친구, 너는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했는데 똑같은 기간에 너도 합격했어. 그러면은 너는 효율성이 좋은 거야. 효과성도 좋고 나는 그죠? 효율성은 안 좋고 효과성만 있는 거. 느낌 좀 오시죠? IRR 자체는요,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지표예요. 이제 효과성이라는 거는 이제 기업 가치 극대화라는 우리 원래 목표를 달성했느냐, 그런 거는 IRR은 모르겠다라는 거고, 물론 맞힐 수도 있고 틀릴 수 있다는 얘기고, MVP는 효율성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효과성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가치 극대화 목표에 부합한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가 비교니까 기울기가 가파른 투자하니 더 위험한 투자다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재무관리에서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위험이라는 건요, 재무관리에서는요, 뭘 보냐? 변동성을 봐요. 변동성. 예를 들어 A인데 여기서 요만큼 움직였어. 근데 이게 결과예요. 이게 결과. 나는 요만큼 왔다 갔다 했어요. 결과가 이만큼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B는 여기서 이만큼 왔다 갔다 했는데 결과도 이만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누가 더 위험하다고 보냐? 우리는 A가 더 위험하다고 해요. 이거를 좀 이제 그래프로 좀 그려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재무관리에서요, 위험이라는 건 변동성이에요. 좀 그래프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게 X, Y. 얘가 이렇게 움직여. Y는 예를 들어 뭐 0.2X. 이게 1번 그래프야. 얘는 이렇게 움직여요. Y는 예를 들어 3X. 2번 그래프. 그럼 1번 그래프하고 2번 그래프 비교하면 X 값이 변할 때 Y 값이 변동하는 정도가 큰 게 누구예요? 2번이죠. 이럴 때 우리는 2번을 더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 델타 X 변할 때 델타 Y예요. 이거 우리가 미분이라고 하죠. 양쪽 미분하면 얘는 1번은 0.2고 2번은 3이에요. 이 얘기는 2번이 3이라는 거는 X가 1변할 때 Y는 3변해요. 그렇죠? 얘는 X가 1변할 때 Y는 0.2가 변해요. 이것처럼 어떤 독립 변수가 변동할 때요, 종속 변수가 변동하는 정도를 가지고 그 변동 정도가 크면 재무관리에서는 위험하다. 변동 정도가 작으면 재무관리에서는 덜 위험하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좀 더 우리가 실생활에 있는 얘기를 한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주식시장을 보면요, 오늘 주가가 올랐지 떨어졌지 하면 뭘 보냐? 보통 종합주가 지수를 봐요. 왜냐하면 종합주가 지수 자체가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화랑이냐 이제 불황이냐를 좀 나타내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를 봐요. 그러면 오늘 종합주가 지수 봤는데 예를 들어 오는 거예요. 코스피가 오늘 1% 올랐어. A 주식은 오늘 5% 올랐고 B 주식은 오늘 0.1% 올랐어요. 지금 뭐냐면 A 주식은 코스피가 1 변동할 때 5 변동하고
B 주식은 코스피가 1 변동할 때 0.1만 변동해요. 어떤 게 더 위험해요? 왜냐면 이 얘기는 코스피가 1% 떨어졌으면 A 주식은 마이너스 5% 떨어지고 얘는 0.1% 떨어져요. 쉽게 얘기하면 A 주식은 올라갈 때 엄청 올라가고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 B 주식은 올라갈 때도 조금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덜 떨어지고 변동성이죠. 이거 그러면 어떤 게 더 위험하다 보냐? 제목에서는 A가 더 위험하다고 봐요. 자, 그러면 볼게요. 우리가 상호 베타적인 투자안을 두 개를 MV하고 여기 IRR이라고 있는데 여기 그냥 자본비용 평면에 그렸어요. 그러면 A하고 B가 있죠. 기울기가 누가 더 커요? B가 크죠. 그 얘기는 뭐예요? 델타 자본비용이 변동할 때 MV에 변동하는 정도를 보는 거죠. 기울기가.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A는요. 자본비용이 요만큼 변동할 때 MV가 이만큼 변동해요. 상대적으로 B는 자본비용이 그쵸 얼마냐 요만큼 변동하면 야 MV는 이만큼 변동해요. 상대적으로 독립변수인 자본비용 변동에 따라 가지고 종속변수인 MV가 누가 더 크게 변동해요? B 투자안이 훨씬 크게 변동하죠. 왜냐면 기울기가 지금 B가 더 훨씬 더 가파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더 위험한 투자라고 해요. 위험한 투자는요,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투자 기간이 장기다. 왜 그러냐면 볼까요? A 투자는 마이너스 100을 투자하고 1년 후에 110을 가져와요. 얘는 1 플러스 10%. B 투자는 마이너스 100을 투자하는데 10년 후에 110을 가져오는데 이렇게 10%의 제곱이에요. 10승. 그럼 똑같이 요 R이잖아요. 민데 얘 1% 움직일 때 A 가치 변동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B는요. R이 1% 변동할 때 10승으로 변동하니까 훨씬 크죠. 투자 기간이 모든 게 동일하면요. 장기인 투자안이 더 위험한 투자안이에요. 그 더 위험한 투자안이 뭐냐면 자본 비용이 변동할 때 기업 가치가 더 많이 변동하는 거. 투자안이 또 후기에 있는 거 뭐냐면 이런 거예요. A 투자안은 마이너스 100을 투자하는 똑같이 110하고 1 플러스 10%예요. B 투자안은 아까 했네. 마이너스 100인데 얘는 그쵸 200을 주는데 언제 발생하냐? 10년 후에 발생해. 10%의 10승. 그러면 똑같이 이자 비용이 변동할 때 이 200의 현재 가치의 변동폭이 클 거 아니에요. 현금 흐름이 후기에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상대적으로 모든 게 동일한데 현금 흐름이 후기에 많이 몰려있는 투자안이 초기에 몰려있는 투자안보다 더 위험한 투자안. 근데 투자 규모 자체가 커요. 왜냐면 이 얘기는 요거를 또 다시 또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투자 규모가 가치가 크면 자본 비용 변동에 따라서 기업 가치 변동이 더 크겠죠. A 투자는요. 마이너스 10을 투자했는데 이때 20을 받아요. 1년 후인데 10%. B 투자는요. 마이너스 1000을 투자했고 그다음에 1년 후에 1100을 받아가요. 1 플러스 10%. 그럼 똑같은 1% 변동에 따라서 A는요. 금액 단위가 작으니까 움직이는 MVB 금액도 작아요. B는요. 금액 똑같은 1% 변동하더라도 금액 단위가 크니까 움직이는 MVB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규모가 자체가 큰 투자가 어떤 쉽게 말하면 이제 자본 비용에 따라서 기업 가치에 더 큰 영향을 주겠죠. 투자 규모가 컸으니까. 투자 규모가 작은 건 별로 안 그래. 그래서 요 세 가지 성질이 있어요. 요거는 요 그림으로 봐도 아는 거죠. 그림 보면 그래서 요 기울기가 가파른 투자들이 더 위험한 투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말로 봐야 좀 이해될 것 같아요. 이게 4번인데요. 자, 상호 베타적인 A, B가 있대요. 두 투자안의 규모랑 투자 수명이 같아요. 야, A의 내부 수익률이 16%, B의 내부 수익률이 20%예요. 아, A하고 B가 내부 수익률이 다르구나. 자본 비용이 7%일 때 A의 순영가가 B의 순영가보다 높아요. 야, 이 그림만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나온 건요. 요 피셔 보면은 A의 순영가가 B의 순영가보다 높대요. 자, 자본 비용이 얻을 때 7%일 때.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줘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말만 보고 그린 게 밑에 그림이에요. 자, A의 내부 수익률이 16%, B의 내부 수익률 20%. 근데 자본 비용이 7%일 때 A가 B보다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죠. 우리가 MVB로 의사결정하면은 어떤 게 더 우월해요? MVB로는 A하고 B 중에 뭘 선택하죠? A의 순영가가 B보다 커요.
그러니까 A를 선택해야 돼요. IRR로 의사결정하면은 A하고 B 중에 뭘 선택해야 되죠? 보시면 A의 내부 수익률이 16이고 B가 20이에요. B예요. 아, 그렇구나. 상호 베타적인 투자안인데 MFB 의사결정할 때랑 IRR 의사결정할 때랑 다르네. 우리가 언제 다르다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 했잖아요. 여기. 피셔 수익률보다 왼쪽에 있으면 자본 비용이 MFB하고 IRR 의사결정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온다면 여기서 피셔 수익률을 중심으로 요 자본 비용 7%는 어디 있는 거예요? 왼쪽 어디 있는단 말이에요. 여기 어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요 그래프를 생각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자본 비용 부위 7%보다 클 때 투자한 A하고 투자한 B의 순영가는 항상 높다. 그렇지 못하죠. 왜냐면 7%보다 크다는 거 자본 비용이 이 어디 있다는 거잖아요. 이 어디서 일부 지역에서는 A의 MFB가 B보다 클 때가 있고 일부의 지역에서는 B의 MFB가 A보다 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높다라는 말이 잘못되어 있어요. 두 투자안의 순영가를 갖게 하는 할인율은 확실한 건 피셔 수익률은 얘보다 커야 돼요. 왜냐면 이 두 개의 의사결정 결과가 다르다는 거는 지금 피셔 수익률이 자본 비용보다 크다라는 의미니까요. 두 투자를 갖게 하는 할인율 이게 뭐예요 이게? 피셔 수익률이죠. 10%더 높다. 2번은 맞는 얘기예요. 자, 자본 비용이 5%일 때 B의 순영가는 A보다. 자본 비용 5%면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닌데 A가 B보다 큰데? 틀렸죠. 4번. B는 A에 비해서 투자 기간 후기에 자, A하고 B 중에 어떤 게 더 위험한 투자예요? 그림 그려보니까 기울기가 가파른 게 누구지? A가 더 위험한 투자안이네. A가 더 가파르잖아요. 자, A가 더 위험한 투자안이야. B는 A에 비해서 후기의 현금 유입이 후기에 더 많은 게 더 위험한 거라고 했죠. 그러면 A가 후기의 현금 유입이 더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잘못된 내용이에요. 자본 비용이 16%일 때 자본 비용이 16%면은 어떻게 되냐? 자본 비용이 16%면 A의 MFB가 0이네. 왜냐면 IRR이라는 거는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IRR이 16%라면 A의 자본 비용이 16%가 되면 곧 A의 MFB가 0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본 비용이 16%일 때 투자한 B의 순현가가 0이 아니라 A의 순현가가 0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정답은 2번 되는 거죠. 이것처럼 이렇게 말 문제가 나와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지 풀 수가 있어요. 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할게요. 네.